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 1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4지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은 뭘까요? 예, 천도. 1번이요. 천도. 지도. 땅이죠. 이 도라는 건 이렇게 이런 때 쓰면 길도자는 아니죠. 어떤 뜻 이런 것이 되죠. 인도 라고 해서 철학적이에요. 매우 철학적이라 이런 걸 뭐 솔직히 명 배우는 그러니까 꽁 잡으려면 꽁만 잘 잡으면 되지 우리가 꼭 철학 공부는 할 필요가 없죠. 그 천도 인도 지도는 형이상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1권과 2권, 3권, 4권 이렇게 이 권수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하나의 책이 4권으로다가 됐어요. 그런데 1권과 2권은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로 꾸며졌고요. 3권과 4권은 현실적인 거, 실제적으로요. 대개 보면 제목도 비슷하게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지명하면은 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자 봅시다. 원문이에요. 더불어예요. 중요한 건 인간의 개 열어야 된다는 거죠. 롱괴라고 해서 귀머거리 롱자예요. 귀머거리 롱, 귀머거리 괴라고 해서 귀가 뜬 거 보니까 이거는 귀가 먹었구나 라는 거죠. 귀가 먹으면 말도 못하죠. 어려서 귀 먹은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걸 열어야 돼요. 깨우치라는 뜻이죠. 그 순역지기, 순과 역에 대한 이 기미를 모름지기, 리회라는 건 이해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이해, 리회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번역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임시주로 넘어가죠. 유시주는 이렇게 간단해요. 거의 가히 지명자, 명을 아는 자는 뭐와 같다, 농괴. 우선 그렇다는 거죠. 부지명자. 지명자는 순역지기가 돼서 능히 니회 그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의예요. 거의. 이게 서자가 서민서자인데 이걸 이제 부사로 이으면 거의 가히 열 것이다. 천하지 농괴 천하의 귀머거리들을 전부 귀를 깨우쳐 10개짜니까요 깨우쳐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유시주는 간단한데요 임시주가 참 길어요. 아주 말씀이 많습니다. 이 임선생의 특징이죠. 저도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임 선생의 말씀이 얼른 와서 닿는 적도 있지만 좀 말이 지루하게 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화합니다. 번호를 제가 이해가 되도록 또 이것도 붙였습니다. 끊느라고 참 고생했어요. 원문에 끊어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끊어서 강의를 해야만이 그냥 쭉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야만이 되겠더라라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차원이라는 것은 원문이에요. 원문과 원주, 유시주요. 유리해. 지극히 이치가 있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나 두려운 것은 학명자, 후인 학명자 명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다는 거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한 얘기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연구하지 않고예요. 불구. 연구하지 않고 불구하고 뭐를 순패지기 그렇게 순패지기를 연구하지 않고 망감인명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의 명을 이거 끼칠 이점입니다. 이오불천이라고 해서 끼치는 것 잘못돼서 끼치는 것이 불천이라고 해서 적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섞어서 본다는 거예요. 혼간, 기격, 이구 아시죠? 일체, 신살,
황당하게 추영한다. 지금 신살론으로 다 강의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적천수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죠. 잘못 가르쳐요. 지한다는 거야. 수학 한 살 어린애들한테요. 그렇게 해서 우인 부모, 이 근심우자입니다. 부모들의 부모의 근심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불론 논하지 않고요. 일주의 세왕을 논하지 않고 그냥 결론적으로 쭉 뭐라 그래? 재관은 반기고요. 상살은 위증이라고 해서 미워하는 것은 미워해서 정한다. 그 사람의 종신토록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재관은 좋고요. 살상은 나쁘다라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오늘 좀 강의가 길어질 겁니다. 설명하는 것이 좀 임 선생님이 많이 설명하셨어요. 불관, 그러니까 불론, 불관 다 같아요. 부지 뭐 이렇게 되는 거는요. 전부 뭐예요? 아니다 라는 뜻이죠. 불관이라고 해서 일주의 강약, 그러니까 보세요. 불론, 일주의 세왕하고 같은 뜻을 논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걸 피하더라고요. 이렇게 관자를 써놓고 또 불론이라고 주제하다라는 거예요. 일주의 강약을 주제하지 않고 모두 시기는 위복이 되고 식신과 인성은 복이 되고요. 효예요. 편인이죠. 효겁 위양. 겁제나 편인은 재앙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일주의 강약을 보지 않고 그따위 소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거 보세요. 부지라고 했죠. 재관등명, 재관이라는 명은요, 곧 뭐에 쓰이는 거냐면 육친의 수용 방법에만 쓰는 예예요. 예. 그런데 마침내 알고 있다는 거죠. 인식하고 있다. 재가는 양명이요. 재성은 명을 기르는 것이요. 관은 영신, 영달, 그러니까 영예라는 것이죠. 관이 있으니 어찌 기우야 어찌 하기우야라고 해서 어찌 잘못인지 어떻게 하지? 이거 소리법을 쓰는 건데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요. 그러면 뭔 뜻일까요?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만약 재성이 양명을 한다면 즉 제다신약자는 어떻게 되냐? 불이 안 된다. 구억빈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 그러고서 이루어질 것이다. 거부로서. 거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관이, 가히, 영신이라고 하면, 즉, 신세 관중. 신이 약해서, 물론 관이 중하니까 신이 쇠약하죠. 부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천, 일찍 죽거나 철하거나, 그러면서 성현기, 이루어진다. 이거는요. 일찍 죽거나 천하지 이르지 않고 이렇게 귀가 드러나게끔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뜻이에요. 만약 내가 이거 여라고 해서 내가예요. 그러면 이거 적천수 징의에는 없는 소리겠죠. 그럼 물론 다음번 사례명조에서도 고종황제 명인데요. 이 고종황제란 청나라 첫 번째 황제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고종황제라는 뜻은 있지만 간판을 크게 걸지를 않았어요. 천미에서는요. 그리고 지명장도 없고요. 그래서 참 저는 천미를 중화서국에서 우연히 구해서 우연이라고 뭐다 천미가 좋다고 해서 누가 추천해서 천미를 구했지만 진의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안 됐어요. 여상 내가 자세하게 고서를 살펴보니 자평지법에는 오로지 뭐가 있다. 제4조오행에서 살펴라. 그 쇠왕과 연구해라. 또 살피고 연구하는 거예요. 순패, 순하고 어그러진 거를 연구해서 또 이거 심자도 또 찰구심이나 같은 뜻이죠. 또 연구하라는 거예요. 진퇴지기를.
예, 그래서 논하라. 그 희기를, 예, 희기 아시죠? 반갑고 꺼리는 걸 논하야지. 이래만이 시위, 리회. 이것이 바로 이회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참, 철제 선생님이 참 말씀도 잘하시고, 참 잘하십니다. 예,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요, 지어라고 해서 8번이에요. 지어, 기껏, 어디에 이르러서, 기격이나 이국에 이르든지, 신살이나 나붐이나 모든 이 제목의 이름은 곧 호사망조, 예, 좋아하는 거예요. 무언 걸 좋아해요? 잘못된 걸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관여된, 아니다.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리의 휴국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근거해서 명을 논한다면 필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디까지? 바른 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이르게 한다. 이 A, V, B라고 해서 A로서 B를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 1호, 이 때문에 이 시, 위, 또 뭐예요? 이것도 요 시, 위, 여기 또 있죠? 이 시, 이것으로서, 옳은 것으로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화라고 해서 와전이라고 그러죠?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름지기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이거 식힐사자입니다. 기름지리를 어떻게 한다? 혼매 어둡게 하는 거예요. 난명 이것도 또 밝게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르게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9번째 서운해 글자 그 책에서 이르기를 이게 바로 이제 유학자들이 쓰는 소리예요. 서운해라고 하면 아마 이제 사서성경 글을 읽은 사람들 얘기고요. 이 서운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명리학을 얘기하죠. 용지, 쓰름에 위, 재성이 불가. 뭘 쓰느냐? 재성은 불가 겁탈당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불가겁 해서 재성은 겁탈되지 않은 것을 써야 되고요. 관성은요 어떻게 돼요? 불가상 상하지 않은 것을 써야 되고요. 인수를 쓰는 데는 뭐예요? 괴인. 괴인이라고 그러죠. 인수가 깨졌다라고 하죠. 뭐가 깨는 거예요? 재성이 깨는 거죠. 깨지지 않은 걸 써야 되고 용지 또 써야 돼요. 식신 불가탈 탈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편인 탈식하는 거예요. 불가탈. 이 사구의 원리는 지극한 이치가 되니 이런 것은 모두 한 글자에 쓰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여라고 해서 이와 같은 자는 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명학을 공부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은 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작은 소글자로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봅시다. 왜냐하면 소가로를 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10번에서 요것이 소가로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봅시다. 무여 학명자, 명을 공부하는 자는 되지 마라. 여기 있죠. 자, 뭔 소리일까요? 연구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글자의 근원, 그 용신을 쓰는 자의 근원을 연구하지 않고 오로지 재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또 알지 못함이에요. 재성이 이미 다 어디에요? 진가고 겁탈이 다 돼갖고 쓰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 또 불용, 쓰지 못하는 거예요. 관성이 이미 다 상처가 받아서 쓰지 못하는 걸 또 쓰겠다고 하는 사람. 불용인수, 진가괴. 그러니까 이 위에 거에 반대되는 거죠. 괴인이 됐는데 쓰지 못하는 걸 쓰겠다고 하는 사람. 또 식신이 이미 가탈, 탈식이 됐는데 이걸 또
쓰지 못한다고 알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라. 그래서 11번 순폐지기는 불리해. 이런 사람은 결국은 순폐지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라면 뭐요? 농귀 귀머거리와 하이 무엇이 다르겠는고라고 해서 뭐죠? 이 하자가 들어가면 서리법을 써서 논계다라는 거죠. 어찌 능히 논할 수 있는가? 기륭의 판 분별이죠. 분별할 판해서 현비 어질고 비루함을 농할 수 있겠는가? 논할 수 있겠는가? 또한 공어 어디에 또 유공 세제 세상에 공을 세울 수 있겠는가? 반대로 참 세상을 혹세무민한다는 거예요. 혹세무민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주 3번 처리한 것이 또 중요하겠죠. 제가 천미를 공부하면서 징의책도 전 있습니다. 징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 연구하려고요. 그래서 징의에서는 천미와 다르게 인도와 지명을 함께 서술했어요. 지명장에 예시한 명조는 징의에서는 어디로 갔냐라고 하면 여기로 갔어요. 이렇게 지명장이 이렇게 돼 있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천미와 징의가 다르다라는 거죠. 왜 다른지 그거는 설하고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이 사주가 첫 번째 사주예요. 사례 1번. 그래서 이게 고종황제, 고종순 황제 어조라고 해서요. 양인격이에요.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죠. 양인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천간 경신병정이에요. 맞죠? 이게 참 희한하죠. 천간과 지지가 충국에 일어나요. 그런데도 사주가 이렇게 황제 사주가 됐어요. 참나. 이거 보세요. 화극금, 화극금, 좌우충, 묘충. 그러면 이렇게 되면 충이 안 일어난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참 희한하게 돼 있죠. 참 희한하게 된 사주입니다. 자, 한번 읽고 올라갈게요. 천간경신병정이 있죠. 바로 짝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화련추금, 화가 가을금을 단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용신이 화거든요. 금체 화목용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좋죠. 요 운은 좀 안 좋았겠죠. 여기 좋죠. 대운으로 천간지지, 대운은 지지가 더 중요하죠. 여튼 좀 어렵고요. 어렸으니까요. 이 천간으로 또 들어오는 이거 보십시오. 요때만 좀 힘들었지. 이 지지로 경신금은 절각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힘을 못 쓰죠. 신묘 경연하면요. 이게 목이 강한 거예요. 이 사주는요. 이 대우는요. 기축 하면 뭐 이것도 뭐 축유 근극을 이루나요? 그래서 금체니까요. 그래도 둘, 넷, 여섯, 8개의 대운을 써놓은 거 보면 책에는 웬만하면 6개까지 써놓거든요. 6대운까지. 그런데 8개까지 써놓은 거 보면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오래 살았겠죠. 지지로 또 자원묘유가 또 바로 어떻게 짝을 이뤘어요. 감리진태 아시죠? 감리진태라고요. 감은 수, 리는 화, 지는 목, 태는 금. 그렇게 되죠. 감리진태예요. 그래서 지전, 지지가 오로지 사정기, 4개의 정기죠. 이게 정기가 관팔방, 8방으로 쫙 뚫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행에 뭐가 없냐면 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게 단련이 되는 거죠. 참 비록 탄출형 가을철에 탄생했다 하더라도 라는 거예요. 참 철조 선생 말씀 잘하시죠.
또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부자, 왕론, 왕하다고 논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저울로 다뤄봤는데 4.9가 나와요. 그러니까 극강하진 않은 거예요. 예. 가장 반기는 건 좌우충이다. 수국화에서 오화를 불파 유금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철조 선생이 이렇게 서로 충이 일어나는데도 묘유충도 안 보고 좌우충도 안 보는 거예요. 조기 보주 일주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묘한 것은 묘유봉충이라 극극목 해갖고요 묘목이요 오화를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벅뜨기 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제에서 엎드리는 거니까요. 마땅함을 얻었다. 묘유는 진태죠. 그리고 요 가르친 게 있습니다. 왜 쳤냐? 징의에는 빠졌어요. 주로 인이지 진기예요. 맞죠? 묘유는요. 인은 어디예요? 묘죠. 의는 유죠. 그래서 자원은 위 감리예요. 그래서 감리가 되는데 요거 뭐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마름지라는 거예요. 다룬다는 뜻이에요. 천지 사이의 중기죠. 하늘에서 땅으로 꽂히는 거잖아요. 또한 감리는 득 일월정체다. 해와 달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무소무멸, 소멸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소무멸.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륜일혼, 이건 말을 혼자입니다. 한 번 적셔주고, 한 번 따뜻하게 해주니, 자하문단이라는 그 지지, 천간에 있는 게 자하문단. 이렇게 하나의 문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또 수화기제하고요. 소위 이것도 빠진 거예요. 가르친 건 어디에서 빠졌냐? 징의에서 빠졌습니다. 천미에서, 징의에서 빠졌습니다. 소위 팔방빈법. 그 팔방에 있는 사람이 손님 옷을 입고 왔고 사해바동해서 사해를 한꺼번에 어루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나라나 뭐 중국에서는요 바깥으로 외세를 뽑아서 뭐든지 다 해먹으려고 했어요.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중국 땅덩어리를 넓히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참 희한한 민족이죠. 금마주연이라고 해서 금마차에 어떻게 해요? 붉은 깃발, 연이에요. 붉은 깃발을 날리고 병에 아우르다는 거예요. 판도지네, 그 그림판 안에 그 지도 안에 걸 아우르고요. 백랑원토라고 해서요. 이 백랑과 원토라는 건 저 어디에요? 어디? 만리장성 바깥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찾아놨는데요. 어디 있어요? 모두가 귀 돌아왔다. 그래서 덮을복자예요. 이게 기주자입니다. 기주지주. 그 깃발 안을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뜻이죠. 뭐 천하희령이야. 천하가 밝고 편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주 4번을 쳐놓은 것은요. 가로친 부분은 빠졌다. 징의에서 빠졌다라고 제가 각주를 붙인 겁니다. 뭐 그럴 겁니다. 4번 각주 한번 내려가면서 볼까요? 이거네요. 징의에서 이 명조는 지지장에 있다. 지지장에 있어요. 또 가르친 부분은 없다. 물론 정지자가 전하려는 의도는 천미와는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천미의 내용이 복잡하고 지리함을 느낀다. 그러나 목차도 천미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찬집자인 원수한 씨가 밝힌 임시활이라는 것도 없으며 마지막 장인 정원. 정원장은 제가 안 하고 건너뛰었죠. 정원장도 없고요. 마지막 장으로 부처장을 두었으며 특히 정주자인 임철조가 비판하는 기륭신살표가 붙었어요. 참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하면 서로가 지은 징이라는 책은 임철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각색된 듯하다라고 제가 저걸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렇죠. 평주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지명장은 적천수 징의에는 빠졌다. 그런 이유로 이 고종 황제 어조는 지지장에 실려 있어요. 천미를 증조한 철조님의 명조 용신은 천간에 병정하러 보았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은 그 용신을 돕는 목기운이 되는데 대운이 목화대운으로 흘러요. 화목운으로 흐르죠. 사실은요. 음년생이니까요. 역행을 한 거예요. 상태다. 지지로는 좌우충, 묘유충이 돼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나 대운이 해결선으로 탄 것 같다. 호명불여 호운허라 라고 해서 불여는 앞에 것이 약하고 뒤에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명 좋은 것은 운 좋은 것만 못하다 해서 뒤에 게 더 좋다라는 뜻이죠. 보세요 이거 무게중심 원칙 달아보면 금 4.9예요. 예, 적당하다는 뜻이에요. 예, 왕하진 않다. 극강정중호행은 아니다. 그래도 그러든 저러든 금이 주체 4.2만 넘어도 극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4.9니까 극하고 들어가서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용신이 됐죠. 목오행이 시신이 되었다. 예, 격국론에서는 이건 양인이에요. 양인격은 무조건 뭘 써라? 관을 써라. 첫 번째 찾는 것이요. 왜 그러냐? 양인격은 일추가 강하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그런 소리 심여점 선생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게 격과 억불언과 격국론과 억불언이 딱 맞이하는 일치하는 용신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좋은 사주가 된 듯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하나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모두 여기 사례명조가 4개인데요. 오늘은 하나만 하고요. 말이 길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하나 뽑았습니다. 사례명조 1번 남자 지금 현재 13세 여기 들어와 있죠. 13세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때 좋고요. 대운이 아주 안 좋죠. 그리고 요 대운이 있고요. 기축대운까지는 그래도 금이 축요 금국을 이루니까 이때 안 좋네요. 네. 그리고 이 기토는 병정화를 어둡게 하죠. 금을 살리고요. 그러든 저러든 74세까지는 안정되어 나갈 것이다. 이거 경신금 이거 절각돼서요. 힘을 못 쓰죠. 이때는 좀 힘들었을 겁니다. 네, 분명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좀 철저 선생님의 설명이 좀 길어서 사례명조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알아서 끊겠습니다. 하나, 둘, 3개가 남았는데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네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